첫 번째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봐봐. 문자가 4개 있는데 A, A, B, C 이렇게 4문자가 있어. 4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4문자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4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A 2개는 어차피 같은데 이거를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해서 배열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4팩토리얼 그렇게 쓸 수 있지. 서로 다른 4개라면 4팩토리얼이야. 근데 실제로는 같은 거를 원래는 같은 거지만 다르게 취급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B가 올 거고 여기 C가 올 거라고 치면 어차피 A는 똑같기 때문에 뭐 A1이 오든 A2가 오든 실제로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야. 둘 다 A니까. 그지? 내가 이제 1, 2라고 예를 들어 구별을 해보면 얘들 둘이는 바꿔봤자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각각이라고 계산한 거지. 그럼 실제로는 몇 배로 계산됐을까? A는 어차피 2개가 바꿔봤자 마찬가지잖아. 요거 2개가 바꾸는 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선 각각으로 계산한 거지. 4팩토리얼 그러면. 그지? 그러면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 방법이 있지. 원래는 B, A, C, A라고 치면 원래는 얘는 한 개로 취급해야 될 거를 한 개로 취급할 거를 얘들끼리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2개로 취급한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2배씩으로 계산됐겠지. 2배씩. 그러면 이건 2로 나눠야 되겠지. 2로 나눠야 돼. 근데 내가 규칙성상 2라고 안 쓰고 2팩토리얼 그렇게 쓸 거야. 이렇게 써도 되지. 그죠? 그다음 만나를 보면 돼. 그렇다면 이번에는 A가 3개, B, C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한 3개 정도 줘보자. 이렇게 6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죠. 그러면 얘들 셋이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걸 계산할 때 얘를 서로 다르다고 취급을 하면 일단은 6팩토리얼 그렇게 나올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BC가 있고 AA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또 A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모델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A가 3번째, 4번째, 6번째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들 3개는 자리를 바꿔봤자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 이런 패턴으로 돼 있을 때는 이걸 한 개로 봐야 되겠네. 한 개. 근데 얘들 셋이 자리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야, 3이야? 요거 3개가 자리 바꾸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지.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3번째, 4번째, 6번째 A가 있다고 치면 이건 먼저 한 개로 취급해야 되는데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는데 얘들이 자리 바꾸는 방법을 여기서 다 계산했지. 실제로는 몇 배로 계산됐을까 이게? 몇 배로 계산될 거야? 3팩토리얼 배로 계산됐겠지. 한 개로 취급해야 될 거를 얘들 셋이 자리 바꾸는 방법을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야. 실제로 몇 배로 계산됐어? 6배로 계산된 거야. 6배로. 만약에요. 내가 이제 얘기가 그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여기 3번째, 4번째, 6번째를 A를 쓰기로 했어. BCD는 고정해두고 BCD를 가만히 고정해두고 3번, 4번, 6번에다가 A를 쓰기로 했어. 그러면 어차피 A는 바꿔봤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 4, 6번에 A가 온다 그러면 한 개로 봐야 된다고 한 가지. 3, 4, 6번에 A가 온다면 만약에 얘들은 자리를 바꿔봤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개로 세야 될 거를 6팩토리얼로 계산하다 보면 이걸 다 바꿔놨다고 이거를. 그러면 바꿔봤자 결과가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각각으로 계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들 셋이 자리 바꾸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 아니에요. 6가지. 즉 한 개로 취급해야 될 거를 6가지로 계산하는 거죠. 6가지로.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했겠지. 모든 경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6팩토리얼로 계산하게 되면 6배로 계산되어 있는 거야. 6으로 나누어야 되겠지. 6으로.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3팩토리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개수에 팩토리얼로 나누면 될 거야.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발전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될까? A가 3개, B가 2개 이렇게 문자가 있다고. 이런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문자가 다 해서 몇 개야 지금? 낱개로 되다 보면 3개, 5개, 8개죠. 8개. 8개 전체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A, B는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각각으로 모두 다르다고 취급했을 때는 8팩토리얼 돼야 한다. 8팩토리얼이지. 그죠? 서로 다른 8개라면 8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몇 배로 계산되느냐면 A는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으로 받기 때문에 A 때문에 3팩으로 나누고 또 B 때문에 2팩으로 또 나눠야 되겠죠. 이게 최종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개수에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으로 푸는 분열이요. 곱하기지 당연히. 곱하기.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이 그거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개수에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자, 이해됐지?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봐봐. 의미가 뭐냐면 순서가 일정해야 되는 것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게 문장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보자. 문자가 만약에 A, B, C, D라는 5문자가 있어. 6개를 적어줘. 6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당연히 6팩토리얼 그렇게 나오는데 조건을 뭐라고 줄 거냐면 모음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와 같은 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봐요. 모음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와 같다. 이게 참 우리나라 수학 문제들이 언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특히 경우의 수학률에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모음이 A랑이 2개야. 모음 순서가 알파벳 순서랑 같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2가지 경우를 쓸 테니까 둘 중에 어떤 케이스를 지칭하는 건가 한번 봐봐. 첫 번째. 알파벳의 1번은 A고 그 다음에 5번은 E야.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조건 1번이 A고 5번이 E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두 번째 이게 막 가운데로 막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막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 A랑 E만큼은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인지. 자, 뭔 뜻인지 알겠지? 두 개 차이가. 1번은 이 말 언어적인 뜻이 무조건 1번이 A고 5번이 E라는 얘기냐 아니면 이게 A가 3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A와 E만큼은 이 자리를 유지하라는 얘기인지. 1번, 2번 어느 쪽일 것 같아? 2번인 거야, 2번. 알겠지? 그치? 2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해석하기에 따라서 착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음 순서가 알파벳이랑 같다는 얘기가 A랑 E는 자리를 바꾸지 말라 그러는 얘기지. 무조건 앞쪽에 A가 되고 뒤쪽에 E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다 그런 얘기야. 언어적인 뜻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A랑 E는 자리를 바꾸지 말아야 되지. 즉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같은 거라고 취급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바꾸면 안 되니까. 알겠지? 그죠?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한다 그런 뜻이야.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된다. 두 개는 바꾸지 말아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를 6팩이라고 하면 당연히 2로 나눠야 돼. 왜 2로 나누냐면 절반은 A가 앞에 있을 거고 절반은 E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도 2로 나눠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죠? 얘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바꾸면 안 된다. 알겠지? 이렇게 이게 정답이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합리적인데 왜 이게 합리적이냐면 지금은 2개밖에 안 줬으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6팩토리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A랑 E만 비교를 보면 6팩토리얼 속에는 절반은 A가 앞에 있을 거고 절반은 E가 앞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체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A랑 E가 막 무작위로 배열하다 보면 어차피 모든 경우를 다 따졌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으니까 절반은 A가 앞에 있을 거고 절반은 E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A가 앞에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가능한데 이거 두 개만 주겠냐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다 있겠지. 그런 걸 고려한다면 팩토리얼로 나눠서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같은 걸로 취급한다. 아, 이렇게 해,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3-1번 문장 잘 봐. 여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이렇게 있는데 전체를 일렬로 배열해라. 그러면 똑같은 문자가 뭐야? F도 두 개, E도 두 개지. F도 개, E도 개니까 어떻게 하면 돼? 6팩토리얼. 6팩토리얼 6개인데 F가 두 개, E가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F도 개, E도 개. 같은 것을 포함하면 된다고. 같은 문자가 있는 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4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아니고 2팩씩 두 번 나눠야 되겠지? 그렇게 풀어야 돼, 당연히. 자, 3-2번 보면 여기 같은 문자가 여러 개가 막 들어있는데 똑같은 문자가 뭔가 확인해봐. 전체 문자가 7개인데 전체 7개 문자 중에서 S는 몇 개? 3개. C는 특별하게 2개. 총 7개야. 이거 나머지 2개에서 총 7개라고 이렇게. 총 7개 문자 전체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1번은 뭐 간단하지. 1번 모든 경우에서는 7팩토리얼을 10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2번을 보면 양쪽 끝에 S가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 양쪽 끝에 무조건 S가 와야 돼. 그러면 맨 앞에도 S가 와야 되고 양쪽 끝에 S가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문자 8개 배열하는데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트라이앵글 배열하는데 T랑 A 사이에 두 문자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잘 봐. 양쪽 끝에 반드시 S가 오도록. 그러면 일단은 S 3개 중에서 잘 들어봐. S 3개 중에서 양 끝에 2개 갖다 놓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렇지. 다 똑같으니까. 뭐가 얻어 마찬가지겠지? 이게 만약에 문자가 서로 다르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S 3개 중에서 무조건 양쪽 끝에 2개를 갖다 놔야 되니까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야.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운데 6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가운데 6개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는 S가 1개밖에 안 들어있지, 그러면. 5개 배열하겠지, 그러면. 총 7개 중에 5개 배열하는데 5팩토리얼. 근데 뭘로 나눠? 뭘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 되지. 뭐 때문에? C 때문에 그렇지. S는 같은 게 없잖아. 양쪽으로 한 개씩 빼놨으니까. S는 양옆으로 한 개씩 빼놨지만 C만 특별하게 2개지. 그래서 2팩으로 나눠야 된다. 자, 3번. S 3개가 인접하게. S 3개 모두 인접한다고 돼 있어. 인접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로 취급해야 되지. 그럼 S 3개 한 개로 취급해봐. S 3개 한 묶음으로 취급하면 전체가 몇 개야 그러다? 5개지, 그죠? 전체가 5개니까 5팩토리얼. 그런데 또 C가 2개지? C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는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그걸 배열을 했었지, 그죠? 근데 지금은 배열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어차피 다 똑같은 S이기 때문에 바꿔봤자 마찬가지니까. 끝난 거지,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이거. 60개 다 끝난 거라. 이해되지? 재밌지, 한글. 어? 거기 3, 4, 5번은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3-4번을 봐보자.
5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1은 1개고 2만 특별하게 2개네. 3, 5 그렇게 돼 있는데 1, 3, 5의 순서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5개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1, 3, 5의 순서가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자, 언어적인 뜻이 뭔가 잘 봐. 1, 3, 5 순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무조건 얘들 셋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이로 다르게 들어가도 되지만 이거만큼은 바꾸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느 쪽이야? 두 번째 얘기한 거지. 사이로 다르게 들어가도 돼. 뭐 여기 2가 둘 다 들어가도 되고 한 개씩 들어가도 되고 사이로 적당히 들어가도 되지만 1, 3, 5 세 개만큼은 바꾸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일반적인 해석이. 얘들 셋이 붙어 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알겠지? 그럼 뭐라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얘들을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꾸면 안 되니까. 같은 걸로 취급한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5팩토리얼 나누기 뭐야? 2팩, 3팩 해야 되겠지? 2팩은 왜? 2가 2개니까. 나머지는 같은 걸로 취급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3-8번. 3-8번은 이런 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수열에서도 이런 용어를 얘기했어.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 방향은 뭐라고 불러? 열이라고 부르지. 가로를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를 열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행에다가 대문자 AABC를 배열한다. 그 다음에 2행에다가 소문자 AABC를 배열한다. 1행에는 대문자, 2행에는 소문자를 배열하는데 그 다음 문장을 잘 봐. 같은 열에는 같은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열에는 서로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야 돼. 똑같은 A끼리 같은 열에 들어가면 안 돼. 대소문자가. 이렇게 해서 배열하는 방법. 자,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바꾸니까. 단순하게 만들어서 풀려면. 이걸 1행과 2행을 같이 생각하면 복잡해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발상이 이런 거야. 일단은 1행에다가 대문자고 2행에다가 소문자인데 두 개를 같이 연결지면 복잡하니까 일단 1행을 먼저 배열해도 되지. 1행을 먼저 배열해도 되잖아. 내 마음이지. 푸는 사람 마음이지. 1행을 먼저 배열하면 몇 가지야? 4팩토리얼 또 2팩토리얼 돼야하는데 1행을 배열하니까 그지? 4팩 나누기 2팩. 이게 1행 배열 방법이야. 그럼 1행을 배열한 결과 그냥 저렇게만 쓰지 말고 1행 배열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뭔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1행을 먼저 배열해도 되니까 이렇게 일단 배열이 돼 있을 거라고 이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2행을 배열해 보려고 그래. 그럼 이제 A 자리는 자동적으로 정해졌지. 1행을 먼저 배열했더니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야. 그럼 반드시 A는 어디로 와? A는 어디로 와야 돼? 3, 4 쪽으로 와야 되지. A 밑엔 A가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럼 1행을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끝냈어. 1행의 배열을 먼저 끝냈다고, 지금. 그러면 소문자 A는 반드시 이쪽으로 빼야지. 그런데 앞에 두 개 B, C는 바꿀 수 있지. 여기가 B냐, 여기가 C냐는 내용이 다르지? 그러면 1행을 배열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 이겠지, 그지? 1, 2열을 배열하는 방법. 그럼 4팩토리얼 20다 돼야 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알겠지? 아니야, 숫자만 쓰면 돼. 숫자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를 굳이 다른 풀이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 또 이런 걸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야. 크게 봤을 때 4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밑에 B가 들어와 있는 세트가 있을 거고 A 밑에 C가 들어오는 세트가 있을 거고 또 B 밑에 A인 요런 묶음도 있을 거고 B 밑에 C 밑에 A가 되는 요런 묶음도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크게 봤을 때 4종류밖에 나올 수가 없지. 크게 봤을 때는, 그죠? 그럼 이거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4개를 일렬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같은 게 있어 없어 지금? 서로 같은 게 있어 없어 지금? 한 개도 없지. 예를 들어 일행을 먼저 배열한다고 쳤을 때는 A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지만 지금은 이거랑 이게 모양이 같아 달라. 분명히 다르지. 그럼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렇게 보면 4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거 답이겠지. 그죠? 아까는 일행을 먼저 배열하고 이행을 나중에 했으니까 이런 발상이 가능하고. 어느 게 더 정상인 것 같아?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어? 먼저 어느 한쪽을 배열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치? 근데 취향이긴 하지. 굳이 이게 아주 난 죽어도 이게 좋다 싶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풀 때 해설책 같은 거 믿지 말고 스스로 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가. 해설보다 훨씬 니네가 좋은 풀을 많이 낼 수 있어, 실제로. 특히 확률만 들어가도 그래. 자, 같은 것들을 포함한 순열이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직선 도로망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내가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야,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수능이고 모의고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고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따 보고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요 정도만 만들어 보자. 를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A를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는 A를 출발해서 B까지 가야 돼. 최단 경로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최단 경로 찾기. 지금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 최단 경로수. 최단 경로란 얘기는 왜 최단 경로가 돼야 문제가 돼? 최단 경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쭉 이렇게 가다가 교차점에서 뭐 이렇게 가다가 최단 경로란 말이 없으면 왼쪽으로 왔다 갔다 수십 번 하다가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 알겠지? 그죠? 무조건 이런 건 최단 경로라야 문제가 되는 거야. 최단 경로. 최단 경로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되느냐면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날 수가 없지. 최단 경로로 가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죠? 오른쪽 위쪽으로만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풀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잘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방법.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인데 어차피 교차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다 보면 선택이 생기잖아.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작은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몇 번을 가야 돼?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돼. 4번. 위쪽으로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 되겠지. 오른쪽 길을 4번, 위쪽 길을 3번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해서 똑같은 4개, 3개라고 취급을 해서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면 똑같은 게 4개, 3개 들어있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봐보죠.
어떤 사람이 길을 잡았는데 오른쪽 이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이쪽 오른쪽 이렇게 만약에 길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되느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로 방향 길이요 1번, 3번, 4번, 7번 이렇게 만약에 갔다고 쳐봐. 응? 1번, 3번, 4번, 7번 이렇게 이제 가로 방향을 쳐봐. 얘들끼리는 바꿔봤자 마찬가지지. 바꾸는 의미가 없잖아 이게. 만약에 오른쪽 길을 1번, 3번, 4번, 7번 이렇게 가기로 했다면 얘들끼리 바꿔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게. 다 똑같은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걸 가고 1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더 가야 되나 맞지? 이렇게 갔다고 쳐져. 그러면 가로 방향 길이 여기랑 이렇게 4개가 이용이 됐다고 치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 원래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먼저 가고 이걸 나중에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먼저 가고 이걸 나중에 갈 수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제일 왼쪽 길을 제일 먼저 가고 응? 그 다음에 얘를 갈 수 있는 거고 이거 먼저 가고 이걸 나중에 가야 되지.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직선 도로망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이 이런 건데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이 월등히 좋지만 두 번째 방법을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 빈도수가 반반이야, 반반. 어떤 경우는 뒤에 게 편하고 어떤 건 첫 번째 게 편하고. 도형의 모양에 따라 다른데. 자, 두 번째 방법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요점의 입장에서 보면 A를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A를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맞지, 한 가지. 직접 오는 수밖에 없잖아. 응? 또 A를 출발해서 여기에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 그러면 이 교차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기서 올라와도 되고 여기서 건너와도 되지 이렇게. 요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 확실하지? 두 가지인 거,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더해가는데 요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여기서 오는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점에 오려면 여기서 이동하는 수밖에 없지. 여기는 또 한 가지. 외곽선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런데 요점은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지?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교차점을 더해가는 방법. 알겠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6가지, 10가지. 10개, 20개. 여기는 15개, 35개. 다들 35개지? 교차점을 이렇게 더해간다. 이거 35인가? 암산해봐.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일단은 큰 수를 약분하는 거지. 4팩토리얼 약분하면 되겠지? 4팩토리얼 일단 약분돼야 돼, 4팩토리얼. 그럼 5, 6, 7 남았지, 5, 6, 7. 머릿속으로 암산해야 돼. 얘랑 얘랑 약분하다 보면 7, 6, 5 3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약분되지. 그럼 7, 5, 35. 알겠죠, 그죠? 계산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계산을. 정확히 하는 계산을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직선 도로망이라고 하는데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보고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팩토리얼로 그렇게 계산하면 두 번째는 숫자 써가지고 더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죠? 두 가지 이제 기초적인 계산인데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한 개 딱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먼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호수 이렇게 줘. 호수. 호수에 빠지면 안 돼. 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장애물이 한 점을 차지하고 있지. 장애물이 한 점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학적일까?
장애물이 한 점 차지하고 있을 때랑 2점 이상 차지하고 있을 때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 근데 물론 장애물이 2점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풀어도 비슷해 방법이. 근데 이거 한 점이야, 한 점.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합리적인 생각이. 최악이지. 그렇지. 여길 지나가는 걸 뺄 생각을 해야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 장애물이 없다고 치고 전체 경우를 구하고. 근데 여기 빠졌다가는 걸 빼면 되겠지? 장애물이 한 점을 조명하고 있을 때야. 알겠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오른쪽으로 4개, 위로 3개지. 그지? 그럼 장애물이 없다고 치면 7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장애물이 없다고 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서 뭐를 빼려는 거냐면 장애물을 지나서 가는 걸 빼면 되겠지. 요 점을 밟고 지나가는 걸 빼면 된단 말이야. 전체에서. 그지? 그러면 A에서 호수까지 먼저 가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는 걸 뺄 생각이야. A에서 호수까지는 몇 가지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호수까지만. 호수까지 가려면 오른쪽 길 2개, 위쪽 길 2개지. 4팩토리얼, 2팩, 2팩 이렇게 되겠지. 그지? 6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호수를 밟고 여기서 B까지. 여기서 B까지는 3팩 나누기 2팩 돼야 한다. 오른쪽 2개, 위로 1개니까. 그지? 오른쪽 2개, 위로 1개니까. 그러니까 전체 직선 도로망이라고 취급하고 여기다가 호수를 밟고 지나가는 걸 빼면 될 거라. 이런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지? 이해돼야 한대. 알겠지, 이거?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게 만약에 안 떠올랐다. 응? 자,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풀인데 숫자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숫자 쓰는 방법. 숫자 쓰는 방법은 이거 이제 계산까지 해보자. 답을 맞춰보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는 35에다가 57에 35. 35 마이너스 6, 3, 18. 17. 이렇게 됐지, 그죠? 17.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 숫자 써가지고 17인가 맞춰보자. 숫자 쓸 때 외곽수는 무조건 한 개인 거 이해되지? 몇 가지로 하면 한 가지야. 한 가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더해서 4가지. 여기는 5가지. 이런 데 쉬운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장애물에 인접한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돼. 여기는 몇 가지? 그렇지, 4가지. 여기서는 올 수 없으니까. 응?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밑에서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이동하겠지? 여기는 몇 가지? 8가지. 얘는 가능하지. 장애물을 보면 9. 더해서 17. 알겠지, 그죠? 사실 속도가 비슷하지? 응? 속도가 비슷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거야, 원래. 알겠지? 길이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써도 되지만 길이 충분히 개수가 많을 수 있지. 그런 걸 고려한다면 맞는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해. 지금은 둘 다 가능한 해지만. 자, 첫 번째 3-9번은 장애물이 한 점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전체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내가 유형별로 순서대로 쫙 배열해놨어 지금. 3-10번. 이거 니네 처음에 배울 때 엄청 헷갈려. 왜 점을 거기다 찍어요? 막 헷갈려.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장애물이 호수가 엄청 넓어. 이런 식으로 엄청 장애물이 여러 개 점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실전적으로는 물론 구체적인 모양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점 이상일 때는 옆으로 돌아서 가는 게 합리적이야. 자, 내가 어디를 점 찍거나 잘 봐. 지금은 전체에서 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지? 불가능해? 그럼 장애물을 피해서 옆으로 돌아가면 돼. 자, 근데 이쪽에다가는 어디를 찍을 것인가? 점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 거기가 좋겠지? 자, 내가 이제 쓰는 건 이제 질문이야. 객관식이야.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거? 2번, 그렇지. 2번. 아, 이제 두고 보면 알아. 기다려.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 P. 왜 P를 찍느냐면 이 점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길이지. 외길이잖아, 외길.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애물이 있어, 없어? 장애물이 없지. 최당 경로니까. 최당 경로니까. 그지? 갔다가 돌아갔다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이 복잡한데 아래쪽에 점을 찍을 때 어디를 먼저 찍는 게 합리적이냐면 장애물에 인접한 데를 먼저 찍어야 돼. 자, 봐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적절할까? 2번이야, 2번. 왜냐면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찍는 게 좋은 거잖아.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몇 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토리얼 그냥 계산이 가능하니까 식으로. 근데 여기를 만약에 여기다가 안 찍고 여기다가 올려 찍게 되면 여기는 장애물이 없지만 여기서까지 갈 때 장애물이 걸리지. 알겠지? 또 여기다 찍어봐. 여기다 찍게 되면 여기는 장애물이 없지만 여기서까지 갈 때 장애물의 영향을 받잖아. 그럼 안 되지, 그지? 가급적 장애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적절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적절하다고 봐야 돼. Q. 그 다음 점 봐봐. Q를 찍고 나서 그 다음 점은 어디가 적절하냐면 이거랑 겹치지 않도록 찍는 게 합리적인 거야. 자, 내가 이제 묻는데 한번 봐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찍어야 될까? 2번이 좋은 거야, 2번이. 여기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가급적 사선으로 결정하는 게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기를 거쳐가게 되면 여기는 거칠 수 없지. 최단 경로니까, 최단 경로. 최단 경로니까 사선으로 찍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여긴 지날 수 없잖아.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여긴 지날 수 없지. 근데 중복이 안 생기는 거지.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안 찍고 밑에다가 찍고 싶다 이거야. 그럼 안 좋아 이거는. 왜 안 좋으냐면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면 여기랑 여기 둘 다 고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떼고 하면 가능은 하지만 좋은 게 아니지 그러면. 그럼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찍는 게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선으로 찍는 게 합리적이야. PQR.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찍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봐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첫 번째는 P를 거쳐갈 수도 있어. 두 번째는 Q를 거쳐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R 거쳐서 갈 수도 있다. 세 번 나눠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이거? 더해주면 답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자, A에서 P까지는 뭐 몇 가지? 한 가지. 외길이니까 한 가지. P에서 B까지는 오른쪽으로 2번, 밑으로 몇 번? 5번. 오른쪽 2번, 밑으로 5번이니까 7팩토리얼, 2팩토리얼, 5팩토리얼 돼야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Q를 거쳐가려고 보니까 A에서 Q까지는 몇 가지? A에서 Q까지는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4번이지?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4번. A에서 Q까지는 5팩 나누기 4팩. 알겠지? 곱하기. Q에서 B까지는 오른쪽으로 5번, 밑으로 1번이지. 오른쪽 5개, 밑으로 1개. 6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면 몇 가지? 외통이지, 외통. A에서 R까지 외길이고 R에서 B도 외길이잖아. 1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지. 외길. 이걸 더하면 되겠지, 이거? 암산해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6에 42, 21. 5, 6, 30. 51, 52. 다 해서 52. 되겠지, 그지? 니는 내가 여기까지만 식을 쓰겠지만 계산을 꼭 해서 답을 내라 그랬지?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런 방법. 점 찍어서 돌아가기. 이것도 도저히 안 떠오르면 비상수단이 있지 뭐. 숫자 쓰기. 응?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숫자 쓰는 한참 걸리겠지? 이게 최선의 풀이라는 거 알겠지? 두 번째 숫자 써보자. 1, 외곽선은 1. 외곽선은 1 딱 써놓고 이제 더해가는 거지. 여기는 2,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5, 6. 응? 자, 근데 이제 이쪽 어디를 조심해 써야 되느냐면 조심할 때가 딱 정해져 있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5. 여기는 5. 이런 데 조심해 써야 돼. 그죠? 인접한 데 조심해 쓰고 그 나머지는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2, 3, 6, 4, 10, 10, 20, 11, 16, 22,
10, 32, 52, 52. 응? 근데 이게 수학적이지, 그래도 이게. 수학적인 용어로. 자, 10번. 그러면 이런 거 숫자 쓰는 한 개 더 연습해보자. 이건 학력고사 때 대입시험에 나왔던 건데 소문 생기기 전에 3-18번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호수가 엄청 커. 크기도가 막 불규칙적이지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가 숫자 쓰는 거 절반, 또 직접 또 식으로 써서 계산하는 거 절반. 자, 봐보자. A에서 이쪽으로 직접 못 가니까 이를 쭉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최단 경로예요. 최단 경로. 자, 첫 번째 풀이. 일단 이렇게 이제 식 써가지고 계산해보죠. 근데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외길을 잘라내는 게 좋겠지. 외길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A에서 P까지는 외길이지. A에서 P까지는 외길이야.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 여기 비어있잖아. 이게. 안 되잖아. 호수가 넘어왔어, 이렇게. A에서 P까지는 외길이야. 외길은 잘라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이나 똑같이 곱하기 1. 근데 전체 모양을 잘 봐야 돼. 전체 모양. 이 정도만 해도 이 길잡이 중에 상당히 고난도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쪽 위에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지. 여기 이 통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반드시 와야 돼. 이걸 안 거치고 갈 수가 없다. 외길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를 R이라고 표시해보자. 여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 또 나중에 B에 도달하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지. 여기서부터는 외길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식을 쓰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제일 먼저 P에서 Q까지 가는 길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R에서 S까지 가는 경로를 계산해서 1번과 2번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렇지, 곱해야지. 왜냐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야. 여기는 1이니까 잘라냈지, 그지? 1이니까 잘라낸 거나 똑같아. 예를 들어 큰 틀에서 봤을 땐 이거야. 1 곱하기 2 경우 곱하기 1 곱하기 2 경우 곱하기 1 그런 얘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도 곱해야 돼. 여기서 어느 길을 거쳐갔든 간에 각각에 대해서 길이 나오니까 곱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P에서 Q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복잡한 문제일수록 잘라낼 거 잘라내고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 그럼 이번에는 P에서 Q까지 가려고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PQ 정방향만 보면 돼. PQ에서 딱 보니까 장애물이 몇 개를 차지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두 개지, 두 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잖아. PQ 사이만 보면 돼. PQ 사이에는 여기에 장애물이 있고 여기 장애물이 걸려있는 거네, 이렇게. 알겠지, 그죠?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요 내에서만. 응? 장애물이 두 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옆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사실 두 점일 때는 겹치는 걸 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빼는 건 뭐 그다지 좋은 게 아니야. 여기가 장애물인데 옆으로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지. 그렇다면 돌아가려고 보면 어디에 찍어? 장애물에 인접한 점을 먼저 찍으면 여기를 찍는 게 적절하지.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그럼 반드시 뭐를 찍어? 사선으로 찍는 게 가급적. 2번이라고 하면. 응? 자, P에서 Q까지 가려면 1번을 거쳐가든 2번 거쳐가든 둘 중에 하나지. 1번과 2번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안 겹치도록 찍은 거잖아, 지금 사선으로. 여기를 거쳐가면 여기 고칠 수 없는 거고 여기를 거치면 여기 고칠 수 없잖아. 그래, 그렇게 따져야지. 자, P에서 Q까지 갈 때 1번 거쳐갈 경우와 2번 거쳐갈 경우로 나눠보자. 응? 자, 그러면 1번을 거칠 경우 1번을 거쳐서 Q까지 가려면 P에서 1번까지 몇 가지? P에서 1까지는 4팩, 2팩, 2팩 돼야 한대.
그 다음에 1에서 Q까지 뭐야? 1에서 Q까지는 한 개 한 개지. 한 개 한 개. 이 팩토리얼 돼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얼마가 돼? 12가지네. 12가지. 여기 12가지. 그 다음에 근데 점을 어떻게 찍는지 잘 보라고 그래서 P에서 2번까지는 어떻게 돼? P에서 2번까지는 4팩 나누기 3팩 돼야 한대. P에서 2번까지. 맞지? 오른쪽 관계 위로 3개. 4팩 나누기 3팩. 그럼 마지막은 외길이니까. 4가지. 1번, 2번은 더해 곱해. 더해야지. 즉,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16가지인데 이게 뭐라고?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의 수겠지. 이해됐죠?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의 수. 얘네 지금 이해를 곧잘 하는 거야. 애들이 점 찍고 있는 거 되게 헷갈려하는데 처음에. P에서 Q까지 가는 전체 경로가 1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부터 S를 잘 봐. 알부터 S. 보면 다 할 수 있어. 알부터 S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방법이. 장애물이 한 개지? 딱 한 개밖에 없잖아. 정사각형에서 보니까 장애물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장애물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뺀다 그랬지. 전체에서 뺀다 그랬지. 장애물이 한 개일 때. 어? 지금 이 문제가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점 찍는 것부터 더할지 곱할지 문제부터. 장애물이 한 점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P, R에서 S까지 가는 전체 경로가 장애물이 없다고 취급하면 4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돼야 한다. 장애물이 없다고 치면. 알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는 게 몇 개? 한 가지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를 밟고 지나가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 알겠지만 이제 이게 5야. 그럼 다 해서 답이 몇 개라고? 80까지. 곱해야 되겠지? 80개가 정답이에요. 80까지.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이게 착상이 안 됐다. 사실 이름 모양은 숫자 쓰는 게 빠른 거야, 원래. 숫자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지금 써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지만 숫자 써보자. 1. 외곽선은 무조건 1. 딱 표시해놓고. 여기는 얼마? 1. 여기는 1. 2. 3. 3. 6. 여기는 6. 여기는 4. 10. 16. 이렇게 됐지, 그죠? 16 맞잖아, 지금. 더 빠르지, 사실. 16, 16. 여기는 16. 16. 16. 32, 48, 여기는 32, 더해서 80, 80, 80. 알겠지? 어? 다 상황이 있는 거지. 같이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특히 여러분들이 숫자를 저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숫자 쓰는 게 불가능해지느냐면 지금은 내가 평면만 따졌지만 입체가 있어요, 입체. 입체 때문에 꼭 식 쓰는 방법을 같이 알아두는 거야, 입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부터 3-11번 봐봐. 간단한 입체부터. 그래, 그건 3-11번 해보자. 문제 읽지 말고 그림만 봐, 그림. 문제는 보지 말고 그림만 보라고, 그림. 여기 지금 입체야. 직육면체인데 A에서 L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A에서 L까지. 길이 총 몇 종류의 길이 있어? 3종류가 있지, 길이.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높이로 1번 가야 되지. 일종의 A, B, C가 똑같은 패턴인 거지. 가로 2번, 세로 1번, 높이 1번이잖아. 그지? 지금 몇 가지야?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겠죠, 이거. 12가지. 알겠지,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높이 1번이잖아, 입체인데. 이게 돼야 돼. A에서 L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1개, 높이가 1개 아니에요, 어차피.
AA, BC 이름표 트는 거라고. 세 종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봐 보죠. A에서 L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B를 통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B를 통과하지 않고 A에서 L까지 가는 전체 경로세요. B를 통과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B는 일종의 장애물이지, 장애물. 장애물이 몇 개를 차지하고 있어? B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장애물이 한 개 차지하고 있는 거지, 한 개.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뺀다고. 알겠지? 이거 숫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하겠지, 당연히. 입체만 하더라도. 그러면 B를 통과하지 않고 A에서 L까지 가는 방법. 그러면 장애물이 없다고 치면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전체 경우에서는 가로 두 번, 세로 한 번, 높이 한 번이니까 4평 나누기 2예요. 이게 전체 경우에서요. 마이너스. B를 거쳐가는 걸 빼야지. A에서 B까지는 몇 개? A에서 B까지는 한 개밖에 없지. B에서 L까지는 가로 한 개, 세로 한 개, 높이 한 개지. 그게 뭐야? 쿵푸트리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12-1은 6. 되겠지, 그죠? 이렇게 풀어입니다. 자, 12번. 12번 여기서부터 직선도로만 고난도 문제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12번 잘 봐. 이 문제부터가 이제 어려워. 다 어려워 뒤에. 자, 12번 보면 이게 종육면체가 있는데 종육면체 면이 6개가 있는데 문제가 잘 봐야 돼. 6개 면에 그랬어, 면에. 속에 뚫고 들어가서가 아니고 면에. 연십자형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어떤 면을 이동할 때 연십자 길이 있어. 그러면 A를 출발해서 십자형의 선 또는 종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연십자선 지날 수 있지, 이렇게 가다가 십자형의 선을 따라가도 돼. 연십자형의 선 또는 모서리, 종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테두리를 지나가도 되고 이런 연십자선을 지나가도 되지. 면에 연십자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라. 자, 그림을 잘 관찰해 봐야 돼. 자, 이러면 숫자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뒤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걸 갖다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봐봐. A에서 B까지 가려면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2개지? 그럼 6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 이게 답이 돼야 안 돼. 이게 답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나 이유를 밝혀봐.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2개인 건 맞는데 왜 안 될까, 이거? 빨리 발견해봐.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응? 빨리 발견해. 발견 못하면 죄값 치러야 돼. 응? 응?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밝혀봐. 그렇지, 그거지.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응?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가로로 갔어, 세로로 갔어, 높이로 갔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안으로. 안으로 무작위로 이 내부에도 길이 있어야지 무작위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지.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면만 통해서 가야 되잖아. 면만 통해서. 알겠지? 면을 통해서 가는 건 이제 통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이해됐지, 뭔 얘기인지요? 이건 틀린 계산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내부에는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한 개 있겠지, 한 개. 이게 지금 입체를 좀 이제 완성해서 그려보면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톤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거 밑면이지, 밑면. 이거 밑면에 있는 거고. 그러면 가만히 관찰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보이는 쪽도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내부에는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한 개 있지, 한 개.
이 점 바로미터가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 들어있는 점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국? 장애물이 한 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지. 전체에서 빼야지, 전체에서. 전체 직선 도로망이 이거인 걸 알겠지, 그죠? 뚫고 들어갈 수도 있으면 이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전체 직선 도로망 장애물이 없다고 치고. 마이너스. 어디를 빼야 돼? 이 점 거쳐가는 걸 빼면 되겠지? 뚫고 가는 걸 빼야 돼.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면 돼? A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가로, 세로 높이가 한 개씩이지? 이해되는데? A에서 여기까지는 가로, 세로 높이 한 번씩 가면 되잖아.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3팩토리얼 돼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또 P에서 B까지 몇 가지? 그것도 3팩토리얼. 알겠죠? 각각이 3팩토리얼. 전체 대고 빼면 될 거다. 이렇게 풀어야지. 투자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지, 저거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잘 해봐. 잘 봐봐. 눈이 안 좋구나. 시력이 안 좋구나. 잘 봐. 가로, 세로 높이 한 개씩이야. 대각선 방향을 딱 보면 돼. 한 개씩이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 한 개씩이라고. 알겠지? 모양을 딱 보면 알 수 있지. 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A에서 P까지가 가로, 세로 높이 한 개씩이라고. P에서 B까지도 가로, 세로 높이가 한 개씩이야. P에서 B까지도. 집에 가서 입체를 만들어봐, 한번. 한 개씩이지. 자, 그 다음에 3-13번은 숙제로 줄 거고, 이건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스스로 해보고, 내가 요거는 유제를 해볼게. 요 문제는 그림이 별로고 다른 문제를 해보자. 제가 이제 문제를 뭐라고 줄 거냐면, 어느 도시에 직선 도로망이다. 이 어떤 도시에 직선 도로망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근데 다른 건 관계없는데 교차로 PQ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근데 운전 못하지. 좌회전은 뭔지 알겠지, 그래도. PQ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도. 이 길잡이 문제가 진짜 다양해, 문제가. 근데 다 이제 돌고 도는 거지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어떻게 구할지. 자, 니는 이제 교차로가 사거리를 교차로라고 하지. 좌회전이라는 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좌회전이 뭐야? 이렇게 교차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갔어,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이 뭐야? 이게 좌회전이지, 이게. 응? 이렇게 꺾는 게 좌회전이잖아, 교차로에서. 이렇게 꺾는 건 뭐야? 우회전이지. 이거는 뭐야? 직진이지, 직진. 그러니까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거야, 좌회전이. 그럼 가다 보면 이렇게 니네 운전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X표 딱 나와 있잖아. 이렇게 좌회전 하지 말라. 이렇게, 그지? 그런 도로가 좌회전 금지 도로야. 그러면 이런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해서 가면 안 돼. 그런데 최단 경로 중에서 P에서 좌회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는 좌회전 할 일이 없지.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건 우회전이고 이게 직진이야, 직진. 그럼 여기서 좌회전, 최단 경로 중에서 금지되어 있는 좌회전. 그게 뭐냐면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면 이게 바로 좌회전인 거지. 최단 경로 중에서 좌회전한 게, 그지? 이런 길은 가면 안 돼. 이렇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이쪽으로 왔으면 반드시 일로 가야지. 응? 또 Q에서 좌회전했다는 뜻이 뭐야? 반드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길을 거쳐야지 Q에서 좌회전인 거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직진해야 되는 거지. 좌회전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으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지. 이렇게는 왜 안 꺾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최단 경로긴 한데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응? 의미가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방법이. 책상을 해봐. 야, 책상 해봐. 응? 결국은 전체 경우에다가 좌회전 해석한 걸 빼야 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 전체에서 좌회전한 걸 빼야 돼. 이렇게 풀면 도저히 복잡해서 안 돼. 그러면 좌회전 표시, 좌회전을 무작위로 할 수 있다고 쳐봐. 무작위로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8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게 바로 전체 경우겠지, 전체 경우. 인서가 계속 전에 전체 경우에다가 빼는데 마이너스. 뭐를 뺄 거냐면 P 또는 Q에서 좌회전하는 걸 빼야 되지. P 또는 Q에서 좌회전하는 거. 빼야 될 게 그거야. P 또는 Q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좌회전했으니까 빼야 되지. 이런 생각인데. 첫 번째, 빼야 될 거.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 두 번째는 Q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 세 번째는 PQ에서 모두 좌회전한 거. 내가 지금 왜 세 개를 다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 전체에서 어떻게 빼려는 거야, 내 생각이.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빼려는 거지, 전체에서. 이해되지? 합집합의 개념이잖아, 지금. P 또는 Q에서 좌회전하는 거. 합집합의 개념이지, 그죠? 이렇게 빼려는 거예요. 자, P에서 좌회전 식으로 세워보자. P에서 좌회전. P에서 좌회전, 최단경로로 갔는데 P에서 좌회전한 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P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A에서 여기까지는 외길이지, 외길. 반드시 올라가서, 그지? 여기까지 반드시 올라가서 P에서 좌회전이니까. 반드시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여기에서 B를 가면 되겠지, 그러면. 그럼 여기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길 3개, 위쪽 길 2개지. 3개, 2개. 즉, P에서 좌회전한 거는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두 번째는 Q에서 좌회전 빼보자. Q에서 좌회전. Q에서 좌회전을 하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지, 일단. 일단 여기까지 반드시 가서 이걸 거친 게 Q에서 좌회전이겠지. 응? 그래야지 Q에서 좌회전, 최단 경로 중에서 Q에서 좌회전하는 걸 뺄 생각이야, 지금. 그러면, 자, A에서 여기까지는 뭐야? A에서 거기까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돼야 한다,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반드시 가서 Q에서 좌회전해서 여기에서 B까지는 다시 뭐야? 가로 세로 한 번씩이니까 2팩.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빼다 보면 양쪽에서 둘 다 좌회전하면 둘 다 빼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합집합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럼 양쪽에서 둘 다 좌회전 계산해 보자. 둘 다 좌회전. 둘 다 좌회전을 하면 반드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도 좌회전하고 나서 쭉 직진해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좌회전하고, 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되지. 몇 개야? PQ 둘 다 좌회전이 몇 가지야? 2개밖에 안 되지.
다시 봐봐. 둘 다 좌회전, 그죠? P에서도 좌회전하고 Q에서도 좌회전한 거. 최단 경로 중에서. 왜? 반드시 일로 가서 P에서 좌회전하고 다시 쭉 일로 가다가 다시 Q에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야. 오른쪽 한 개, 위로 한 개니까. 두 가지. 알겠죠? 그죠? 최종 답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8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마이너스. 응? 어떻게 뺄 생각이야?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뺄 생각이지. 합집합의 개념으로. 알겠죠? 이렇게 빼야죠. 얼마나 수학적이야, 이게. 응? 이런 건 숫자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3-15번 그림을 봐봐. 여기 보면 3-15번 A를 출발해서 D까지 가는 최단 경로야. A를 출발해서 D까지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BC 위에 저거 단점을 거쳐서 D에 도달한다. A를 출발해서 D로 곧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려와서 부딪혔다가 올라가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2번은 1번과 문장 차이가 뭘까? 이건 BC 위에 저거 단점이고 쭉 내려와서 한 점 거쳐도 되고 두 점 거쳐도 되고 세 점 거쳐도 되지. 근데 2번은 BC 위에 꼭 한 점. 사실 어느 쪽으로 꼭이란 말은 필요가 없겠지. 꼭 지워 안 줘도 돼. 어느 쪽으로는 딱 맞게 주는 거지 남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게. BC 위에 한 점. BC 위에 한 점이 뭐야? 당연히 저거 단점이 아니고 BC 위에 한 점이라고 돼 있으면 딱 한 점인 거지. 두 점 나뉘고 아닌 것도 아니니까. 그지? 딱 한 점인 거야. 꼭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방법. 상당히 복잡하겠지. 그지? 잘 한번 착상을 해봐. 내가 그리는 동안에 빨리 착상해봐. 이런 거 숫자 쓰는 게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한 거 알겠지? 내가 그리는 거 딱 보면 짐작이 될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벌써 느낌이 오지? 이번부터 한번 봐보자. 이게 그림이 뭐를 뜻하는 거야? A에서 D를 가는데요. A에서 D를 가는데 B 시위를 저거 단점 거쳐야 돼. 반드시 거쳤다 올라가야 되지. 그죠? 그럼 봐봐. 이렇게 볼 수 있나 봐봐. 이게 차원 높은 아이디어지. 쭉 내려와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만약에 도달했다고 치면 전체 모양 대칭을 딱 고려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원래는 여기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여기 가나 여기서 여기 가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지 말고 D1까지 곧장 이어서 가면 되겠지. 그냥 1번 답은. 그죠? 1번 답은 A에서 D1까지만 무작위로 가면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BC의 점을 거치게 돼 있는 거잖아. 알겠죠? 최초로 도달한 점이 여기라고 치면 최초로 도달한 점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서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느니 내려가도 돼. 마찬가지니까. 완벽하게. 그죠? A에서 D1까지 가면 돼. 오른쪽으로 4번, 밑으로 6번을 가야 돼.
오른쪽 4번, 밑으로 6번. 4팩토리얼, 6팩토리얼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면 결국 이게 답이야. 근데 2번 문제 잘 읽어봐. 2번은 무슨 얘기냐면 꼭 한 점만 거쳐야 돼. 2점을 거치면 안 돼. 자, 요거 2번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언어적인 뜻을 먼저 봐봐. 만약에 A에서 A에서까지 가는데 한 점만 거쳤다고 치자. 한 점만 거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최초로 도달한 점이 여기라고 쳐봐. 최초로 도달한 점이 여기라면, 지금 2번의 문장 이 포인트가 뭐냐면, 구간을 거치지 말고 한 점만 거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로 내려왔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지, 일로. 일로 내려왔다고 치면 반드시 다시 올라가야지 한 점만 거치는 거지. 구간을 거치게 되면 2점 거치니까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이 길 따라 내려왔다면 반드시 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D까지 가라 그런 뜻이잖아, 원래. 그럼 전체 모양을 다 놓고 생각해봐. 원래는 일로 내려왔다면 반드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지만 이 길 모양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나 마찬가지지. 결국 마찬가지라고. 이게. 원래는 여기서 반드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A에서 D2까지 간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느냐면 그러면 A에서 D2까지 무작위로 가다 보면 아까 구간을 거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A에서 D2까지 무작위로 가다 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 착각이지, 착각. 이렇게 가면 구간을 거친 거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대신에 이렇게 비위해서 같은 길을 만들어 풀 뿐이야. 사실 이건 내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건 뭐를 뜻하는 길이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반드시 다시 올라가서 이 길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모양을 딱 봐봐. 여기서 그림상 구간을 거친 것 같지만 구간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 대신에 이 대신에 이렇게 보였을 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실제로는 구간을 거친 게 아니라 말이야. 구간 거친 것처럼 비유해서 푸는 거야. 구간 거친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D2까지 가면 되는데 자, 요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한 개 보여줄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해봐야 된대요. 길을 한 개 줄인다. 오른쪽으로 4개, 밑으로 5개야. 이건 결론이 9팩토리얼, 4팩토리얼 뜻에 이게 답인데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요 이해가 참 쉽지가 않아. 처음에 초보자들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도 되나 봐봐. 그럼 이것 때문에 구간 거치지 말라 그랬는데 거친 것 같으니 헷갈린다 이거야. 그럼 아예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이걸 갖다가 아예 구간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D1만 남겨두고 이걸 싹 지워도 되겠지. 아예. 이게 2번 답이나 똑같은 거라고. 지우면 되는 거야. 지우면. 그러면 여기서 쭉 따라 나가면 어차피 구간을 안 거치고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을 한 개 줄일 때 맨 밑에 걸 줄여도 되지만 이 가운데 통로 줄여놨어. 그럼 이건 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대신에 올라와서 가는 대신에 여기서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가도 되니까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2번 첫 번째 풀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D2까지 가면 된다는 풀이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D1을 남겨두고 이 길을 삭제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봐. 그럼 또 이해가 되지.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 그죠? 한 개 뺐으니까. 길을 한 개 뺐으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 말이야. 이렇게 푼다고 해도 100, 400, 500 마찬가지라는 거 알겠지? 그죠? 이쪽이 진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